네, 2022년 6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요 앞서 방송한 거에서 제가 경찰 인사 문제 등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경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정리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행정안전부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위원회가 문제였네요. 좌파가 다수인 경찰위원회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자라는 무리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청 치안감 인사가 바뀌었죠. 그 중에 김학관 씨, 이 양반은 처음에 경찰청 교통국장에 내정됐다가 서울경찰청의 자치경찰차장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이 왜 바뀌었냐? 이제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가 있었다. 그래서 보직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김준철 씨는 공공안전차장이었는데 서울청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바뀌었다. 김도영 씨는 강원경찰청장, 이번에 별 하나에서 별 두 개로 진급하면서 강원경찰청장이 됐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인사를 한 적이 없다. 군대에서는 이제 처음 별 둘을 달면은 사단장으로 다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에 들어와서 육군본부나 아니면 한미 연합사라든지 합참에 들어와서 이제 부장들을 하는, 참모를 하는데, 경찰은 반대로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이제 참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청 정장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바로 지방청장 갔으니 특혜다.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은 강릉 명륜고등학교 나왔는데, 명륜고 나온 유명한 사람이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이런 썰들이 돌았습니다. 근데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결론은 어제 요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치안정책관에서 문제가 생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치안정책관이 경찰에게 처음 보내준 거는 경찰청에서 만들었던 인사 초안이었던 것 같고, 경찰청도 여러 가지 초안을 만들고 최종안을 만들었겠죠. 그 초안을 이 친구가 경찰에 보내줬고, 나중에 이제 그게 경찰청에서 내부 송신망에 도우니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가 받았던 최종안. 지금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 하자는 대로 난 그대로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대통령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청한 대로 그대로 사인했다. 이게 뭐냐?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기문란이란 부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나올 만한 이유가 있네요. 나올 만한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도 실수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청에서는 이런 인사가 있기 직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면, 행정안전부가 뭐 검찰개혁 무슨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문위원회는 참 그냥 아이디어 없는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안을 냈던 모양이죠. 그쪽에서 검토해서 나온 안입니다. 근데 그게 알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강경한 의견들이 나왔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그 결과 이제 이 지휘부에서 경찰청장 주재한 지휘부 회의에서도 우려를 포한다. 완곡하지만 자문위가 권고한 경찰국 두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부글부글했죠. 완전히 뭐 이렇게 경찰에 있는 약간 노조 같은 조직에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반대 의사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 자신 또한 경찰국을 두는 거는 저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인사안이 나왔는데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거는 추적해 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안정책관은 족보가 없다. 호정은 있겠죠. 호정은 있지만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직제가 없고 경찰청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자리, 리에종 오피스, 연락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 친구가 이런 걸 전달하고
경찰청장이 검토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걸 떡 쉽게 했을까? 나 참 이상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경찰을 상당히 모방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 중립을 하기 위해서 1991년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위원회를 뒀습니다.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위원회는 객관적인 사람들로 구성해서 경찰을 통제하게 하자라 그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안위원회인데 공안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둬가지고 우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되는 관방성 장관이 어떻게 손을 못 대게 했죠. 근데 우리는 이 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해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경찰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사실이 발견되네요. 이것저것 많이 찾았는데 7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 행정안전부 장관 문정부에서 했던 사람 전해철 씨죠. 전해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나온 사람. 옛날에 민변에 몸담고 있었고, 민변 변호사. 이 양반이 장관을 해서 그런지 이 경찰위원회 7명의 위원 중에 고대 출신이 3명이나 있습니다. 위원장인 김호철 씨, 또 위원인 김현태, 이분은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당연히 고려대학교 나왔고, 또 변호사인 하주희 씨가 고대 법대 출신으로 3명이 와 있습니다. 고대 출신이 많은 현상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조직에는 그거야 학교 보고 뽑는 거야, 위원장이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자, 이 위원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 2명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영입했는가 하면 김호철, 아까 민변 고대 나오신 분을 했고, 또 하주희 고대 나오신 이분도 민변이에요. 이 전해철 씨 뿐만 아니라 그 전임자도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어떻게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 모시라니까 다 민변만 딱 2사람 모셨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사람 2명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여성단체도 하나 이제 전통적으로 모셔왔는데, 누군가 하면은 김민문정, 성이 2개죠. 김민문정, 한국 여성단체 연합 공동대표입니다. 민변이 좌파적인 건 아실 거고, 우리 여성단체들이 성향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을 1명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했습니다. 이분도 성향이 그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한 적이 있는데, 언론인을 1명씩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성향이 대개 민주당 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별 3개 이상 된 사람을 또 위원으로 하게 되는데, 그 몫으로 박경민 씨가 됐습니다. 박경민 씨는 경찰대학 1기 졸업생이고 해양경찰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전남 무안이 고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남을 꼭 봐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호남 문제를 경찰과 관련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응렬 씨가 하나 남는데, 이분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죠.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주요 보직 많이 하신 분이고 경찰 전문가죠. 순수 경찰 전문가는 거의 이분. 그 경찰 전문가로 모셔온 게 이분하고, 아까 이제 고대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현태 교수 2명인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인연 없이, 전해철 씨와 인연 없이, 민주당과 인연 없이 온 사람은 최응렬. 이분은 경찰행정학과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좀 아는 분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 김호철 씨가 상당히 강경파죠. 민변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고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좌파적인 활동을 많이 한 사람. 하주희 씨도 그렇고, 박록삼, 김민문정.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상당히 친민주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임기제예요. 장관이라든지 정무직 공무원들은 바꾸면 되잖아요. 이상민 장관으로 바꾸고 차관도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바꿨는데, 경찰위원회는 손을 못 댑니다.
우리 경찰은 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있지만 실질적인 통제는 여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찰위원회는 또 행정안전부 산하로 되어 있어요. 근데 행정안전부가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행정안전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거기가 민주당계다. 이것이 사실은 이번에 뭐 경찰을 조직을 개편한다 이런 문제는 누가 다뤄야 되느냐. 경찰위원회 규정이 저도 봤는데 이거 자체는 자세히 보니까 경찰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위원회 규정 제 5조 1항 보니까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행정안전부가 경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찰국을 둬라. 이거는 그냥 아무 근거도 없고, 만약에 이걸 따라 이상민 장관이 수용한다면 지금 해경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되고 난 다음에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갖고 따질 때 한 사람만이 정신적 공황 때문에 그렇게 간 거 아니냐, 한 사람만 의견 냈는데 한 사람 의견 낸 거를 해경이 월북한 증거로 인용을 했죠. 굉장히 무리수죠. 무리수가 됩니다. 똑같이. 자, 경찰위원회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검수완박법안이 이제 8월 달부터 실행이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이끌게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초조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놓치고 있는데 원래 첫 겁니다. 1월 달일 겁니다. 민감용 전 경찰청장,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2명의 포스터하고 김도식 전 경기청장, 경기청장이 지금은 별셋인데 그때는 이분이 할 때 모르겠습니다. 등 전직 경찰 1200명이 이재명 지지를 공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발표했고, 이 후보는 검찰의 과거로의 회기 방지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검찰 경찰 수사권 싸움이 심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한 경찰들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가는 민주당 지지한다를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선언까지 갖버렸던 겁니다.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천명하고 민생 침해 범죄 척결에 앞장서는 경륜을 신념을 갖고 있다 하고 이재명을 확 띄웠죠. 민감용 씨는 전남 영암이 태생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영 씨도 호남이죠. 호남 전북인가 전주인가 그렇죠. 이무영 씨는 제가 수지킴 사건 썼을 때 아주 옛날 경찰청장인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사실 이분은 수지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때 위험했었죠.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2명의 포스터하고 이 1200명이 이재명을 지지해버렸어요. 퇴직 경찰들이 하긴 했지만 좀 그렇죠. 근데 사실 퇴직들이 특정인을 지지한 거는 퇴직한 국정원 직원들이 반 이재명으로 갔던 것도 있죠. 근데 이 대개 제복을 입었던 분들은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데, 경찰도 대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인데 이때만은 특이하게 민감용, 이무영, 김도식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장을 호남 세력들이 많이 쓴 걸로 보이고, 이런 세력이 외부에 있고 경찰위에는 경찰위원회가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판사를 했던 변호사 이상민 씨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혼자 닦아서 경찰을 하려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손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경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외청으로 나갔고 주의라 그럴까? 그럼 경찰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기구를 만들어 돌려봤더니 자문기구는 경찰국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경찰국 두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의 리에정 연락관 오피서 비슷하게 하는 치안정책관이 경찰에서 올린 인사안, 뭐 초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안을 다시 보내갖고 그게 경찰청에서 확정돼서 돌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최종안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바뀐 사람 중에 일부가 뭐 잘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권성동 씨의 고등학교 후배다, 또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청에서는 경찰국 두자는 자문위의 경고 때문에 경찰청장 김창룡 씨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막 격렬한 성토가 나왔고 결국은 지휘부도 완곡하지만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경찰청 주요 중진 간부들이 일종 시위해 버리고 불불 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이 꼬여버린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위원회 이제 김호철 씨는 위원장이죠. 민변 출신이고 운동권 뭐 상당히 이 양반은 누구 변호를 했는가 하면 윤미향이 변호를 했던 변호인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국민신문고에도 어디 김호철 씨를 경찰위원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전해철이 장관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창룡 경찰청장하고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뭐 틀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경찰위원회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대립인 거죠. 이게 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호철 씨는 이 자문위에서 낸 권고에 대해서 그거 니네 사항 아니야 우리가 할 거야 하고 딱 지금 연합뉴스 등과의 기자회견 통해서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세력의 바란대로 계속 반대를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일반 위원은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호철 씨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여름까지로 알고 있고 나머지 2년짜리 분들은 내년에까지 임기입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보장해줘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사퇴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못하죠. 그래서 이제 경찰국을 두자는 아이디어를 자문위에서 나오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또 무리수죠.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검수완박 이것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 그리고 경찰은요, 이게 상당히 이제 토착 왜고란 말을 민주당이 많이 썼는데, 경찰이 정보 활동하려면 딱 그 지역에서 지역 경찰을 해갖고 정보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건 생기면 그 반대 세력, 지역 세력들이 막 제주기지 반대한다 그러면 그 편도 들어주고, 사드기지 반대하면 그 편도 들어주면 양다리 걸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좀 그 문제가 늘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참 믿기 어렵다. 경찰은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죠. 모든 정보는 다 갖고 오는데 뭐 이제 좀 막 섞여 있죠. 흑백이 섞여 있죠. 이게 경찰의 문제이면서 또 경찰이 워낙 큽니다. 자, 이겁니다. 경찰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상민 씨를 보내갖고 하는데, 이상민 씨는 판사 출신,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가끔씩은 경찰이 옵니다. 고시 봐가지고 경찰에 중간부공화 2개 다는 경감으로 오나? 경감으로 오죠. 경정으로 오나? 3개 달고 오나? 들어오는데 서울법대 나와서 사시 봐서 온 사람들이 경찰실장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분들은 똑똑한 건 알지만 대개 왕따가 되죠. 이상민 씨는 어떤 분이냐? 이분도 호남 분입니다. 익산이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판사를 했습니다. 판사한 사람들은 더 모래알이죠. 검사보다도. 이 양반 혼자 가갖고 경찰을 이끌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본인이 날아갑니다. 그 경찰청장 주재 회의를 했을 때 저쪽에서 권고안이 나오기를 경찰국을 두자 그럴 때 경찰청 간부 회의에서 이상민 법무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경찰서 움직이면은 이상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서야 보입니다. 법무부에는 한동훈 씨가 가가지고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검찰을 장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또 검찰 자체가 큰 조직도 아니고 주요 인사들은 서울법대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결이 됩니다. 경찰은요, 지방도 다양하고 거긴 막 너무 다양합니다. 이상민 씨가 통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경찰위원회에는 또 민주당 일색으로 돼 있어. 또 경찰은 민주당이 했던 검수완박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야. 그런데 전직들은 모여갖고 민감용, 그 다음에 이무영, 호남 인맥 등등 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했어. 참 어렵네요. 지금 모든 언론이 포커스를 잘못 잡았네. 검찰에서 윤석열 사단이 약진하는 거, 그건 당연한 무지하게 쉬운 거고, 경찰에서 안 되는 거네요. 여기가 화약고였네요. 언론 잘못 봤습니다. 그쪽을 취재해야 되네, 이쪽을.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까딱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개혁을, 적폐청산을 할 수 있겠죠. 여기가 관건입니다.
좌파가 다수인 경찰위원회 때문에 윤석열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 설치해보자라는 권고안이 자문이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서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 설명 이해되십니까? 경찰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 뭐라 그럴까? 함정 이런 구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